안녕, 나는 뮤지컬을 사랑하는 유랑이야. 뮤지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뮤지컬은 오페라에서 파생되었지만 현대에 넘어오면서 노래와 춤, 연기, 무대장치, 조명 등으로 추가적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이지. 뮤지컬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뮤지컬이라는 게 일반 연극에 비해서 훨씬 요구되는 게 많은 만큼 그만큼 이게 감정적인 전달을 굉장히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기악, 그 다음에 연극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극적인 전달을 가장 감정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극에 비해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가 뮤지컬에 큰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그렇다면 오늘은 대구가 왜 뮤지컬 도시가 되었는지를 같이 알아보자. 대구 뮤지컬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대구 연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대구는 지역의 연극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뮤지컬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대구 연극의 발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 해방기 때 대구는 대구극장, 키네마 구락부, 만경관, 송죽극장 등 여타 도시보다 풍족한 극장 상황과 교통의 요충지였지.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연극 공연이 대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깃발을 흔들던 날이야. 두 번째는 80년대야. 대표적인 예시로 경북연극협회에서 대구연극협회로의 이동, 공연법 개정에 따른 다수의 극단 창단 및 소극장 시대의 개막, 전국 연극제 및 대구 연극제의 시작 등이 있었어. 세 번째는 90년대야. 90년대에는 꾸준한 극단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 연극제가 생겨나거나 대학에 연극 관련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지. 바야흐로 대구 연극계가 도약을 위한 성장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대구 연극의 역사는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대구 뮤지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렇게 연극을 중심으로 공연 예술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대구는 박현순 전 대구 연극협회 회장이 제작한 극단인 초영의 뮤지컬 가스펠이 최초의 뮤지컬로 알려져 있어. 박현순 회장은 대구 최초의 뮤지컬 극단인 HMC 휴먼 뮤지컬 센터도 같이 설립하게 돼. 본격적인 대구의 뮤지컬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월 뮤지컬 맘마미아가 준비한 57회 공연이 전석 매진되면서부터야. 그때 당시의 열풍을 한번 우리 이야기 들어볼까? 이 2005년도에 이제 맘마미아하고 캣츠하고 이게 대구에서 엄청난 그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대구의 뮤지컬의 저변을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기획되고 대구시의 후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대구에 있던 극단, 그 다음에 시립극단 이런 데서 꾸준히 이런 뮤지컬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대구에 잘 몰랐던 그 뮤지컬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죠. 한국에서 뮤지컬 제작 열풍이 2001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성공부터라면 약 4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 거지. 또 같은 시기에 캐츠의 성공이 연달아 부흥하면서 대구 뮤지컬 열풍에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뮤지컬 페스티벌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지. 1년 후인 2006년의 첫 해에 프레 형식으로 프레 뮤지컬 페스티벌이 바로 개최되었어. 그 이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라이센스 작품과 창작품을 초청 공연하는 형식이었어. 하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해외 작품들을 직접 초빙 공연하면서 실질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혔지.
그럼 대구 뮤지컬을 통해 파생된 다양한 인물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까? 다들 제11회, 12회 딤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신 민우혁 배우를 아니? 그분은 대구 뮤지컬 발전에 기여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 현재는 대구과학대학교에서 뮤지컬 연기과의 초빙 교수로 강단에 서서 뛰어난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지. 그럼 배우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우선 민우혁 배우는 2015년 레미제라블에서 처음 주연을 맡아 가창력과 연기력을 입증받아 배너,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등의 뮤지컬 작품의 성공 가도를 이끄는 주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지. 그럼 민우혁 배우의 레미제라블 다들 보고 올까?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차 콧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우와,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지? 그럼 이제 우리 이상하 배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상하 배우는 2013년 위키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그리스의 마티 역을 소화해 연기력을 펼쳤어. 그리고 현재는 색소성 건피증이 있어 늘 달빛 아래에서 버스킹하는 소녀 카오루가 늘 태양 아래에 있는 소년 코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음악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의 여자 주인공 서예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지. 이제 딤프 뮤지컬 스타 출신의 뮤지컬 배우들도 만나볼까? 그 전에 딤프 뮤지컬 스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해. 딤프 뮤지컬 스타는 뮤지컬 배우 데뷔를 위한 최고의 등용문으로 딤프가 2015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뮤지컬 경연대회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뮤지컬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겠지. 되게 꿈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죠. 즐기는 모습 때문에 더 저희가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라이징 스타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블루칩 스타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제1회 대상자 조한지 배우, 제3회 대상자 이석준 배우, 제6회 최민영 배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조한지 배우는 2015년 제1회 딤프 뮤지컬 스타에서 대상을 거머쥐고 2017년 서편제의 앙상블 역할로 데뷔를 하여 2019년에는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만든 창작 뮤지컬인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에서 베토벤의 청년 시절과 카를 연기하는 1인 2역의 연기를 선보이며 두 캐릭터를 완전히 소화해서 호평을 받았지. 그 덕분인지 2020년 3년에서도 베토벤의 청년 시절을 맡아 연기를 선보이게 되었어. 왜 3년까지 맡게 되었는지 알겠지? 이외에도 닥터 지바고, 블루레인, 달을 품은 슈퍼맨, 은밀하기 위대하게와 같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있어. 현재 대학로 뮤지컬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이 배우를 우리가 주목해도 되겠지? 이석준 배우는 2017년 제3회 딤프 뮤지컬 스타 대상 수상자로 2019년 그리스라는 뮤지컬의 두디라는 배역으로 데뷔를 했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치고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실력 향상을 보인다는 평을 받아 현재는 단숨에 조연급으로 급성장한 차세대 스타라고 할 수 있지. 다들 올해 방송한 드라마 25, 21를 기억하고 있니? 놀랍게도 25, 21 드라마에서도 딤프 출신의 배우를 우린 찾아볼 수 있었어. 바로 극중 남주혁이 맡은 백이진 동생 백이연 역을 맡은 분이 바로 2020년 제6회 딤프 뮤지컬 스타 대상을 거머쥔 최민영 배우야. 현재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 긴 호흡, 정확한 음정으로 뮤지컬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그럼 다들 드라마에서 하는 또 다른 최민영 배우 매력을 보러 가볼까? 고통받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왜 분명히 스스로 만들 수 없는가 없이 남들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하나 날개를 펼쳐라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외쳐라 정해진 운명은 없어 왜 숙명은 내 앞을 가로막는가 그 앞에 굴복해 빌빌거려야 하나 하늘을 날아 세상을 내려다봐 자유를 누려라 거부할 순간은 지금. 이번에는 우리 대구 출신 뮤지컬 연출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한국 뮤지컬 시장의 단연 섭외 1순위를 자랑하는 이진아 연출가를 소개할게. 올해로 경력 20년의 이진아 뮤지컬 연출가. 하지만 그의 시작은 연기였다는 사실.
그럼 어쩌다가 뮤지컬 연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냐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그는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모두 경험한 배우였고 호련히 영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 공연 연출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당시 구매한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그를 연출가의 길로 이끌며 뮤지컬 로키 호러쇼를 통해 처음 연출을 맡게 되었어. 다들 뮤지컬 헤드윅 들어봤지? 헤드윅은 완벽한 성전환에 실패한 트랜스젠더 로커 헤드윅과 밴드메이트 등을 주인공으로 한 콘서트 형식의 뮤지컬로 이진아 연출가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였어. 그뿐만 아니라 헤드윅을 가장 많이 연출하신 연출가이기도 해. 그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추민주 연출가야. 다들 뮤지컬, 빨래 알지? 자세한 줄거리나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이 뮤지컬을 기획하신 분이 추민주 연출가이신데 자신의 얘기에서 시작해 고단한 서울살이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둔 것이 빨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대사 가운데 나오는 최저임금이 매번 달라진다는 에피소드를 가진 뮤지컬 빨래를 한번 보러 가볼까? 대구가 뮤지컬 도시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인 딤프야. 딤프는 대구시가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지.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20여 개 이상의 뮤지컬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국내 뮤지컬뿐만 아니라 해외 초청 작품들, 창작 뮤지컬, 대학생 뮤지컬 등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막, 폐막 행사와 대구의 여러 명소에서 진행되는 딤프린지 거리 축제 등 뮤지컬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뮤지컬 축제라고 볼 수 있지. 딤프에서는 아까 말했던 2015년부터 딤프 뮤지컬 스타라는 뮤지컬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지금은 매주 화요일 채널A에서도 방영 중이고 재능과 끼가 넘치는 참여자들을 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들 재밌게 시청해줘. 또 딤프에서는 뮤지컬 스타와 함께 직접 뮤지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어. 뮤지컬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아카데미야. 배우 과정과 창작자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매년 수료 이후에는 뮤지컬 배우 데뷔 및 창작 작품 활동, 관련 분야 진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아카데미 지원생을 뽑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보자고. 그럼 수강생들의 멋진 공연을 감상해보자. 속에 펼쳐져 수많은 꿈들이 날 깨우네. 내 마음속에 그리네. 내가 본 미래의 세상 수많은 꿈 이루어질 거야. 혹시 대구 동성로 중앙로역에서 우산을 든 동상과 포스터를 본 적 있어? 아마 대구 시민이라면 수없이 봤을 거야. 그건 바로 딤프에서 준공한 뮤지컬 광장이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대구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뮤지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 이곳 벽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역사관, 딤프의 홍보대사들과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들의 핸드프린팅, 나만의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수많은 조형물도 있어. 또 매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뮤지컬 공연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다들 동성로에 놀러가면 꼭 들러서 일상 속의 뮤지컬을 느껴봐. 딤프에서 만든 대표적인 뮤지컬도 소개해줄게. 바로 투란도트야. 이미 너무 유명한 뮤지컬이라서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야. 투란도트는 세계 4대 오페라인 푸치니의 동명의 오페라를 재해석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로 대구시와 딤프가 공동 제작한 창작 뮤지컬이지. 대구와 서울 등 국내 장기 공연을 비롯해 상해, 하얼빈 등 중국 5개 도시에서 초청 공연을 한 글로벌한 작품이지. 2011년 초연 이후 100회 이상 공연하며 딤프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품이야. 한국 뮤지컬 최초로 동유럽 6개국에 라이선스를 수출했고 슬로바키아 국립극장에서도 공연했어. 올해 3년 만에 열리는 개막식에선 딤프 개막작으로
슬로바키아 팀이 내한에서 투란도트 공연을 한다고 하니 너무 기대되지? 이 작품은 작년에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이라는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배다혜, 민우역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잔뜩 출연한다고 하니 뮤지컬을 보기 전에 영화를 보고 가도 재밌을 거야. 이런 곳에 왕국이 있단 말입니까? 낯이 없는 세상 어두운 밤뿐 저주의 수수께끼다. 내일이면 돌로 변해버릴 남자일 뿐이에요. 이런 딤프에게도 하나의 고충이 있다고 해. 바로 전용 극장이 없다는 점인데 이것은 대구시의 수건 사업인 제2국립극단과 전용 국립극장 유치와도 맞닿아 있어. 이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전용 국립극장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시설의 50%가량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공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과의 문화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제2국립극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 연극계가 일찌감치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극장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한 지방에만 있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이건 국립이잖아요. 국립이라는 뜻은 그 공연 예술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러니까 문인 한 사람이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공연 예술은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오랜 연습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각적인 청각적인 다양한 요소가 3차원에서 어우러지는데 이걸 예술적으로 잘 종합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연행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면 연금도 줘서 좀 장래도 보장을 해주고 물론 이제 다 스크린을 거쳐야 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극이라는 것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뮤지컬도 그 내가 여기서 연극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극적인 요소를 갖춘 극예술을 말하는데 극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결정하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연극 대극장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테이지 전환도 굉장히 많고 필요한 것들도 훨씬 많은데 그러면 그런 전용의 극장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그 연습과 장기 공연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런 그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소극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실효에도 맞춰야 되고 관객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극장에서 지원을 받는 공연단이 있으면 사실은 예술적인 성취 거기에 훨씬 더 많이 맞출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국립극단이나 극장은 곳곳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처음 연극이라는 게 생길 때 영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만든 게 국립극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이쪽에 있는 국립극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정치색이 없는 북한에 있는 연극도 좀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되면 통일부 사업으로 해서 북한으로 가서 공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극단이 유럽에 처음 생길 때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개념이 이게 근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와 국민의 통합 이걸 위해서 만들어낸 게 국립극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는데 그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극작가를 발굴하고 그 극작가가 한국어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을 쓰고 그걸 다시 가장 잘 훈련받은 재능 있는 배우들이 그런 예술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걸 이제 한국인들이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의 민족 문화를 발달시키고 민족과 국민의 통합, 이게 통합도 뭐 전체주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걸 좀 도모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렇듯이 대구가 원하는 제2국립극단과 국립극장 유치는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딤프를 진심으로 즐기는 일이 아닐까? 올해 축제는 수성모 딤프린지가 지난 5월에 진행되었고 6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진행될 거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축제니까 다들 어서 뮤지컬 티켓 예매하러 가자고. 이렇게 오늘 뮤랑이와 함께 대구가 어떻게 뮤지컬 도시가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 흥미롭지? 그럼 난 이만 다시 뮤지컬 연습을 하러 가볼게. 그럼 안녕!